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했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안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타결은 아무래도 이 물 건너갔고요. 2026년 새해에도 협상 타결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년 2월이면 이제 해수로 5년 만 이제 꽉 채운 4년이 되는 건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종전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종전협상의 현주소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어제 있었던 일로 명확하게 그렇죠. 드러납니다. 예. 젤렌스키 트럼프가 만나서 종전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으로. 그래서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협상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입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협상 안 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속마음은 양쪽 모두 속마음은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대로해서. 그게 현 주소입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95% 가까이 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협상의 최대 이슈는 지금까지 종전의 최대 이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 영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젤렌스키와 트럼프 28일 만났을 적에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네. 얘기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으로 가는데 95%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지원하여서 그런 노력의 큰 부분을 맡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돈을 좀 많이 내라 이런 얘기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이 보장을 하고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이라 하면 즉 그 나토 회원국의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공격받으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걸 미국도 보장해라 이런 건데 근데 미국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계속 손사래를 치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20개항 평화안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에서 물질적 기여를 유럽이 더 많이 맡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유럽 쪽으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보장하긴 하는데 네. 유럽이 좀 돈을 좀 더 많이 내라 이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근접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상 타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쪽 이런 말을 했어요. 종전협정에 근접하고 있다. 이건 외교적인 표현인데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걸 뒤집으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중 점령하지 못한 도네츠크의 20% 면적을 자기들한테 넘겨라. 이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 문제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네. 이걸 갖다가 비무장지대 혹은 경제자유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철수한 지역의 치안은 우크라이나 경찰이나 국제평화군이 맡아야 된다. 또 러시아도 도네츠크에서 상응하는 면적만큼 철수를 하라 얘기하고 또 영토 활용은 의회나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조건을 붙이고 유럽 최대 핵 발전소인 자포리차 원전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반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그냥 현 전세에서 동결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당연히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협상이든 전장에서든 목표를 달성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전쟁에서 그냥 다 땅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전해 드리다 보면 양국이 협상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구나. 이런 처음에는 생각이. 트럼프가 그렇게 나섰을 적에는 곧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한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초반에는. 근데 네. 이제는 지금까지 1년이나 끌었고 또 현재까지 드러난 양쪽 입장으로 보면 타협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은 이제 발을 빼고 있는 상태고 우리 유럽의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네. 간당간당한 끈 하나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사실 변수입니다. 젤렌스키는 28일 트럼프와 만나서 영속적 평화를 이루는 열쇠 같은 이정표다. 이거 높이 평가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평화안도 의회나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평화안이 타결되는 것이라면 내가 니네 우크라이나 의회에 가서 내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하겠다. 자꾸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미국에 제시한 20개 평화안을 의회나 국민투표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그럼 네. 자기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그렇죠. 현재 근데 젤렌스키가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 또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는데 전쟁을 이유로 해갖고서 계엄령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계속 집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너 지금 전쟁을 치르지 않는 독재자다 이런 식까지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선거가 시작되면은 발레리 잘루지니 전 총사령관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네. 대패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잘루지니 전 총사령관이 지금 6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로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휴전을 안 받고 있겠죠. 당연히 안 하니까 이 국민투표를 명분으로 해서 휴전을 얻어내고 네. 평화를 타결 짓는다면은 자신의 정치적 공경에서도 탈출하기도 하고 평화 타결 지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시나리오는 상당히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계획이고 네. 이건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이제 협상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과연 그 진짜 타협할 의지가 있느냐는 건 네. 별개의 문제 같아요. 젤렌스키는 그동안 트럼프의 종전 압박에 완강히 저항하였고 그 저항한 동력은 사실 유럽이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 쪽은 러시아의 요구에 입각한 트럼프의 종전안이 관철된다면은 종전이 유럽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때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네.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된다면은 전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 들어서 도네츠크의 격전 지휘자 요충인 포크로스키를 점령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진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른바 전황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 협상이 공지되니까는 12월 들어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통하는 관문 즉 오데사 지역이 사실 이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나온 바다로 통하는 지역인데 네. 여기를 맹폭을 하면서 지금 거의 물류를 마비시키고 여차하면 여기까지 점령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됩니다. 내륙 국가. 그렇죠. 그럼 이건 우크라이나 치명적이죠. 그럼 더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네. 양쪽의 이런 입장이 지속되는 한 타협은 좀 난망하지 않느냐 이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영토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해결되면 협상이 타결 가능할까요? 영토 문제는 사실 서로를 바라보는 양쪽의 입장에 반영된 문제인데 영토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네, 즉 네. 우크라이나 유럽은 도네츠크를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면 네. 그 이후 러시아의 서쪽 진공에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도네츠크 전선이 잘 구성된 진지들이 있어서 네. 러시아의 진공을 막는 저항선이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거다. 근데 네. 이걸 내주게 되면 러시아가 진공하지 않느냐 서쪽으로 더 빨리 진공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전역을 점령하고 유럽도 위험할 것이다 하는 불신에 기초한 말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은 종전 이후에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나토 해운국 병력을 우크라이나에게 파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러시아도 못 받는 거죠. 이 전쟁이 원래 나토 가입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나토 해운국들이
평화 위주군이나 모자란만 쓰고 다시 들어와?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죠. 네.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돈바스 전역을 확보하는 한편 종전 이후 나토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런 외국 주둔군도 막고 우크라이나 병력을 60만 명 이하로 제한해야겠다는 거 완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턱 밑을 위협하는 전초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서로에 대한 이런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불신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사실 협상 타결이 좀 힘들겠죠. 네. 예,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네. 애초에 둘이 같은 입장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 네.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그랬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싶지 않고 유럽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우린 발 뺄게야. 네. 솔직히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 입장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달라져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발을 빼겠다 하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또 달라졌지 문제 때문에 공전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애초에 앞서 말했지만 이 전쟁은 서방 전체와 러시아 사이 불신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네. 서방은 소련 붕괴 이후 나토 확장을 추진해 왔고 이를 반대하던 러시아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트 시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열망을 환영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켜 놓았죠. 그러니까는 그해 8월 당장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네. 14년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먼 장래의 일로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나토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계속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결정한 문제니까 러시아 니들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또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도 계속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그 문제를 결정하시다고 자꾸 러시아와 타협을 안 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재집고 나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우리 이제 관심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는 예. 유럽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진 거죠. 이제 저기 그 애초에 이 전쟁 발발 직전에 유럽 즉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와 타협을 해서 전쟁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상당히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뒷짐지고서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소극적이었죠. 근데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빠질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은 전쟁은 왜 네. 미국이 등짐지고 있다가 해놓고서 우리한테 이걸 다 덤기느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강경하게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이후 미국은 이제 유럽부터 관여를 줄이고 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도 빼고 종전이 유럽의 책임이다. 책임져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럽으로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향후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의 안보 질서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즉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또 홀로서기로 하기 위한 방위력을 증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이후 미국을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여시키는 한편 이걸 통해서 유럽에 대한 관여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동안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 국내 총생 대비 5%로 네.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2배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홀로 소기를 해야 하는 유럽에서는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고 방위력 증강을 하려면 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라는 늑대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명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이 종전 협상에서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 관건은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유럽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을까요? 종전 협상이 진정이 되려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좀 더 관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유럽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그러지 않니 또 전쟁은 계속 격화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곤혹스러운 처리죠. 또 현실적으로 말만 앞서고 실제적으로는 해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유럽이.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 가입 문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도가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로 시작됐어요. 2014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하고 협상을 하다가 철수를 하니까 거기에 항의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져서 친러 정권이 붕괴되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리면서 그렇죠. 돈바스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입장이 뭐냐면요. 그래 그럼 유럽연합 가입해라 이제 우리는 눈 감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작 그리고 젤렌스키도 유럽연합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가 포함된 명확한 평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의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거의 나토 가입에 준하는 안전보장의 효과가 있는 건데 정작 유럽연합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조건도 엄격하기도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재정력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좀 미루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이유가. 네. 회원국 내부에서도 반대도 심하고요. 네. 따라서 종전 협정이 좀 진전을 보려면 유럽과 러시아의 또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냐. 즉 종전 이후 유럽의 안보 질서 등을 둔 양쪽의 대화와 관계 개선만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결도 지키고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어쨌든 종전만 매달려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더 큰 시야에서 유럽과 러시아가 우리 앞으로 종전되고 나서 네. 두 사람의 양쪽의 관계, 대륙의 안보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 제일 난망하겠는데 예. 오히려 한 번 더 시야를 좀 넓혀보면 지금 좋지 그러니까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차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텐데 참 난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올해 초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 올해 초에는 트럼프가 큰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 곧 전쟁 끝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네. 1년 동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거의 될 진전이 못 듯 되고 될 듯 네. 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어제 또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두고서 또 당분간 공방이 심하게 벌어지고서 서로의 그렇겠죠. 이제 협상에서 서로 우위를 따지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 문제도 네. 트럼프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약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